대출과 신용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기본적으로 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믿음, 즉 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이 좋을 경우에는 대출이자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출과 올바른 신용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대출. 먼저 대출입니다.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보통 고정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줄게 되므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대출을 받을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에 앞서 과연 꼭 필요한 대출인지, 그리고 과연 자신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상환 방법에 따라 부담할 총 이자액과 시기별 상환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출 전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상환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출은 담보, 이자 변동 유무 및 상환 방법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담보대출은 대출 시 부동산과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내놓고 대출을 받는 것으로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신용만을 보고 대출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돈을 떼일 위험이 낮은 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신용대출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 기준금리 등에 연동되어 이자율이 변동되는 변동금리와 만기 시까지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고정금리로 구분됩니다. 대체로 향후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가, 반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 매달 이자만 상환 후 원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일시상환과 대출 기간 중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분할 상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은 다시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 균등과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한 원금 균등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처음 일정 기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대출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거치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일정 기간은 이자만 내고 이후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출을 계획 중에 있다면 매월 얼마씩 얼마 동안 상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담할 이자가 어느 정도 될지를 계산해봐야 본인의 상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금융감독원 파인에 대출 계산기에 대출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꿀팁에 금융거래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메뉴들 중 대출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대출 금액, 대출 이율, 대출 기간, 원금 상환 방식을 입력하면 매월 상환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서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상품 취급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빙자한 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권유받은 경우 사기 여부를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추심 행위를 하게 됩니다. 추심을 할 때도 따라야 되는 기준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되는데요.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 추심 대응 요령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두 번째, 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 지원 신청 채무 등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대신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다섯 번째, 추심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섯 번째, 추심회사가 채무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제의하면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 감면은 추심회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추후 다툼 시 입증을 위해 상환 시에는 가급적 채권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상환 후 수령한 채무 변제 확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합니다. 아홉 번째, 야간 전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불법이므로 평소 추심 직원과의 통화 내역, 방문 사실 등 추심 행위를 상세히 기록해두면 추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열 번째, 불법 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증거와 함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로 신고합니다. 폭력 등 긴급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신용. 신용이란 흔히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금융에서는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용의 정도, 즉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점수로 나타낸 것을 신용점수라고 합니다. 신용점수는 1점에서 1000점까지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우수한 것을 나타냅니다. 신용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핸드폰 개통, 할부거래 이용 등 일반 상거래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는데요. 신용도가 낮을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보다 많은 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으며 핸드폰 개통 거절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 소득, 연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산정하며 이렇게 신용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회사를 신용평가회사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 나이스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가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 이들 홈페이지에서 4개월마다 1회씩 자신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열람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도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 신용점수도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신용점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는 만큼 무엇보다 꾸준하고 현명하게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나중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최대 5년까지 남아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처럼 정기적으로 결제돼야 하는 대금은 깜빡 잊고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에 불리하므로 만일 연체가 여러 건 있다면 가장 오래된 건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합니다. 연체가 없더라도 이 같은 단기 채무 상품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점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상환 능력보다 부채가 과다할 경우 연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총 부채의 경우 자산의 40% 이하, 상환액은 소득의 30% 이하가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래금융회사를 정하여 지속거래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는 거래기간이 길거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에 대해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인데 주거래 고객일 경우에는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대출과 신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